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오늘 글로벌 시장의 느낌을 최대한 생생하게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도 못 받고 화면을 보는 기분이라고요. 장이 너무너무 조용했죠. 물론 증시에 국한된 이야기고 통화시장은 나름 의미 있는 흐름들이 있었지만 유난히 증시만큼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시장이 조용했는데요. 반면 코스피는 누가 지수에 기름을 발라놨는지 오전에는 빠르게 반등 줬다가 또 짧은 반등 뒤에는 줄줄줄줄 미끄러져서 또 종가 저가로 처박혔습니다. 대체 어떤 놈들이 무슨 의도로 이런 짓을 한 건지, 그리고 대응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될지 꼼꼼하게 살펴보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오늘은 진짜 시장 보는 거 힘들었네요. 자, 힘내서 아시아 세션부터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오늘도 변동성을 하락시켰습니다. 전일 미국 세션에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어서 월요일에 급락한 것을 나름 강한 갭 상승으로 돌려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갭 상승하고 횡보할 때까지만 해도 계속 변동성이 하락을 하고 있어서 시가 기준 30포인트였던 내재 변동성이 최소한 전일 미국 시장 수준까지는 빠지겠구나 싶어서 델타 롱을 잡은 채 변동성 매도를 하면 좋았을 텐데 생각보다 시장이 많이 올랐어요. 9시 55분경 424.80을 기록할 때까지 사실상 델타 플러스로 변동성 매도를 했으면 뭐 거의 중박 이상 시세가 나오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변동성이 아직 1포인트 정도밖에 빠지질 않아서 오늘 그러면 한 425 양광 주는 척 하다가 막판에 살짝 눌러서 한 422.5 양광 주겠구나 싶었는데 웬걸 424.80 그때가 고점이었고요. 그 뒤로 솔솔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시부터는 이제 뭐 대충 10시 한 15분부터는 횡보를 했어요. 그래서 11시 30분까지는 계속 이 422.5 양광 모드로 변동성을 죽여가면서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양옵션을 매도한 주체는 당연히 만기주에 열심히 활동한 기관들이었는데 이 외국인들도 11시 30분까지는 현 선물을 뭐 나름 조금씩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422.5 스트레들이 컨센서스가 형성됐습니다. 그렇게 꼭지를 찍을 때는 개인들이 주식을 매도했었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개인이 주식 매입 평균 단가가 425선이에요. 그래서 425선에 근접하면 주식 매도가 나오고 그 이하로 내려가면 주식 매수가 들어오는 오늘 아주 전형적인 패턴을 보였죠. 그런데 11시 30분 이후 시장이 솔솔 밀리기 시작합니다. 우선 시가선을 깨면서부터 시장이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오후에 한 차례 반등 jut하면서 422.5 양광 모드? 그래 그렇지 그렇게 간 줄 알았더니 2시 25분에 아주 강한 장대 음봉을 맞고 시장이 뻗어버립니다. 사실 이 2시 25분의 장대 음봉은 나오면 안 되는 장대 음봉이었어요. 근데 이 음봉이 나오면서 종가 저가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쨌든 그렇게 돼서 결국 그 420선을 깼고요. 그래서 풋옵션이 폭발하면서 417.5 양광 모드로 전일 음봉보다 더 큰 윗꼬리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오후 3시 이후의 하락은 저는 언더슈팅으로 봐요. 근데 이 분물에 기관들이 양옵션 매도가 워낙 많이 쌓여있고 또 그 단가가 나쁘지 않은 관계로 시장이 여기서 추가로 급락 보이기보다는 정말이지 끝까지 양옵션 매도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지난 1월물에 변동성 매도를 했다가 크게 다친 기관들이 이번 2월물에 작심하고 변동성 매도를 해서 복수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표현은 복수라는 감정적인 단어를 사용했지만 사실 복수가 맞죠. 무슨 뜻이냐면 변동성 매도 포지션을 끌고 오는 기관은 변동성이 상승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손절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게임스탑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게임스탑의 내재 변동성이 거의 1월물 같은 경우에는 700포인트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변동성 상승을 보였죠. 그러니까 그때 옵션을 매도한 그 기관들은 아주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게임스탑 변동성 계속 높은 상태에서 점점 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매도로 들어오게 되는 돈이 훨씬 큽니다. 즉, 어쩔 수 없이 당월물에 손절매를 한다 하더라도 다음 월물을 더 비싼 가격에 옵션 매도를 하게 되면 그렇게 원월물을 옵션 가격을 쫙 이렇게 벌려놓는다고 하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애당초 처음부터 이제 비싼 가격의 옵션을 팔아두는 거기 때문에 시장을 매 월물마다 이렇게 쪼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박이 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3월물의 시장을 쪼여도 되지만 지금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빠르게 하락 중이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 시장을 2월물에 안 조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2월물도 쪼이고, 그리고 또 3월물은 또 변동성이 생각보다 덜 빠지고 있죠. 그러면 2월에도 장사 잘하고 3월에도 장사 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옵션 매도는 공포의 2달만 견디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0달 동안은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 생각해보면 옵션 매도는 1년 중 10달 동안은 쏠쏠하게 벌다가 나머지 2달에 그 10달 동안 번 것을 상당히 털리게 되죠. 그러니까 진짜 선수는 털리는 양을 조절해서 일부는 어차피 내가 뭐 돌려주겠다 하고 손절하는 거고요. 나머지를 잘 지킨 다음에 좀 쉬었다가 그 다음 10달 동안에 많이 벌면 됩니다. 또 이거를 다른 식으로 해석하잖아요. 옵션 매수를 해서 반짝 대박이 나면 크게 돈 번 다음 달에는 옵션 매수를 싹 잊어먹고 주식을 돌리든지 아니면 옵션 매도를 하든지. 그런데 그것도 못할 거야 아마. 그러면 차라리 그냥 쉬어서 옵션 매수로 번 돈을 지켜야 돼요. 근데 사람이 특성상 옵션 매수로 대박 한번 벌었잖아요. 그럼 그 돈 다 털릴 때까지 주구장창 옵션 매수하다가 결국에 다 날리게 됩니다. 2천만 원으로 10억을 벌면 뭐합니까? 그 다음부터 몇 달 동안 옵션 매수 계속 질러서 다 잃게 되는 걸요. 아무튼 결국 우리 시장은 기관들이 변동성 매도가 시장을 장악한 채 장 초반이 상승폭을 반납하고 흘러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시장이 상승 모멘텀을 가지려면 다음 조건들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수가 계속 빠져서 개인이 됐던 어떤 투자 주체가 되었든 적극적으로 매수 동기를 갖춰주는 그런 가격이 형성될 그런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시장에 강력한 모멘텀이 발생해서 외국인이 시장을 강력하게 땡기거나 아니면 뭐 어쨌든 이런 둘 중에 하나가 생기지 않으면 우리 시장은 한동안 계속 이 패시브하는 흐름을 보일 것 같아요. 물론 2월물이야 그 옵션 만기가 지금 하루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모멘텀 따지기 힘들고요. 다행히 4월물 옵션이 아직도 빵빵한 상태죠. 콜매도 해지하기에도 충분한 프리미엄이 형성되고요. 따라서 여전히 콜매도 해지하고 주식을 매수하자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참고로 어제 저는 좀 주식을 또 담았는데 또 사고 나서 한 2% 얻어맞았어요. 근데 해지를 달아서 뭐 부담은 덜하고요. 제가 생각했던 레벨에 도달하면 또 주식을 살 계획입니다. 콜매도 해지를 푸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계획에 따라서 뭐 롤링업이나 롤링다운을 하면서 버티다가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되면 저는 해지를 풀 계획입니다. 우선 콜매도 해지의 인컴이 델타를 방어하기 어려울 때 또는 여러 차례 바닥 확인된 상태에서 풋옵션이 죽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해지를 풀 겁니다. 물론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전략은 해당 시츄에이션이 왔을 때 설명을 할 거고요. 어쨌든 지금은 저는 하락장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속 주식 매수, 골매도 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은 오늘도 참 증시가 조용했어요. 이제 유럽 증시는 다음 주에 옵션 만기를 맞게 될 텐데 닥스 기준 14,000포인트를 중심으로 계속 양광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글로벌 시장이 계속 변동성 매도 모드로 가고 있는데요.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옵션을 조여되고 있죠. 항상 이 과하면 부작용이 있는 법인데 증시가 조용하면 이렇게 모여진 변동성이 어떤 트리거로 폭발될지 주변 상황들을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일단은 유럽 증시가 약보합 출발 후 아래로 한 0.5% 넘는 조정을 보였는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뒤로 계속 저가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닥스 지수는 14,000포인트에 안착을 했고요. 영국도 6,475선을 중심으로 오르내리다가 결국 상승 마감했는데요. 정말이지 증시는 더 코멘트 할 거 없을 정도로 쉬어가고 있어요. 반대로 통화시장은 좀 그렇지 않았는데요. 아시아 세션 시작부터 갭상승한 비달러들이 유로화를 중심으로 레벨업을 해 나갔습니다. 유로화와 이 스위스 프랑은 지난주 금요일 통화 옵션 만기에 기록한 저점에서 거의 뭐 스트레이트로 상승을 해서 지난주의 하락을 상당량 되감아 버렸죠. 하기사 지난번 하락이 이해가 안 가는 하락이었습니다. 뭐 나름 모든 게 리스크온인데 달러가 강세다? 그런데도 상품 시장도 강하고 좀 말이 안 됐었죠. 근데 그게 이제 옵션 만기 때문에 억지로 눌렸다고 하면 그냥 수급 이슈가 시장을 왜곡시켰구나 라고 간단히 해석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게 유로, 엔, 파운드, 오지 달러 등 거의 모든 비달러들이 골고루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파운드는 최근 기록한 고점권을 유럽 세션에서 이미 넘은 채 출발을 했는데 그 뒤로 미국 세션 마감 무렵에는 1.38선을 위로 돌파하기까지 하면서 파운드는 종가 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참 웃긴 게요. 이 파운드가 고가를 기록하면서 나오는 뉴스플로우가 영국이 백신 접종이 상당히 빨라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영국 증시는 왜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을까요? 이렇게 되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계속 변동성 매도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글로벌 변동성이 상승 쪽으로 열리기 전까지는 계속 시장은 쉬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뭐 달러 약세 영향으로 골드는 1840달러까지 상승했다가 조금 눌려서 끝났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뭐가 있냐? 구리도 이제 톤당 8,148달러까지 상승했고요. 또 기름도 브렌트는 61.25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이 채권 시장은 이틀째 반등을 했는데 이 사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금리가 조정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냥 실수요자들이 국채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단이 자꾸 저지된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채권 시장에 대해서 숏베팅은 아직은 좀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미국 세션 보겠습니다. 이 서두에서 언급했지만 오늘 미국 세션 참 짜증났죠. 이 쳐다보는 게 너무 힘들 정도였는데요. 아니 이놈들아 이 변동성을 좀 줘야지. 화면 보고 있는 내가 진입 기회를 찾든지 할 텐데 이거 무슨 시간당 최저임금도 못 받고 눈이 뭐 불타도록 화면을 쳐다보면서 스트레스만 받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게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롱을 받기 때문에 나름 괜찮은 자리에서 확인하고 S&P 롱을 좀 계속 분할해서 담았거든요. 근데 이걸 마감 15분에 남겨놓고 급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본절 스탑이 나가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게 본절이 나가고 나서 또 종가는 종가 고가로 끝났습니다. 근데 하여간 창중 진폭이 그렇게 적은 가운데 변동성 선물은 여전히 23.70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전일에 비해서 거의 빠진 게 없으니까 실제 변동성과 변동성 선물이 괴리가 참 엄청난 상황이죠. 사실 오늘 같은 흐름은 뭐 거의 내재 변동성 10포인트 초반의 흐름이나 마찬가지로 조용한 흐름이었는데요. 이렇게 낮은 실제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위로 오르지 못했다는 것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중에 발표된 지표로는 졸츠라고 그 미국 12월 구인 규모,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있었는데 예상치가 640만이었는데 그보다 훨씬 잘 나왔고 또 전월 대비로도 잘 나왔어요. 그런데 역시 증시에는 영향 주지 못했습니다. 하다못해 통화시장이나 뭐 채권시장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못했어요. 여기서 참 미스테리인 게 지금 미국은 뭐 고용지표 잘 나와, 백신 접종도 열심히 하고 있어, 주가도 좋아. 이런 상황에서 그 유럽은 백신도 제대로 못 구하고 있죠. 뭐 어쨌든 간에 유로가 좋을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 며칠간 유로화가 쫙 강하게 반등하고 있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통화시장에서 달러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이 코로나 회복 프레임을 씌워본다면 이 파운드화 강세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유로화 대비로 따지면 달러가 더 강세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의 논리와 트레이더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코노미스트의 논리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트레이더는 논리에 앞서서 시장 그 자체를 봐요. 길게 봤을 때는 이코노미스트의 논리가 맞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미시적인 부분이라든지 혹은 나름 긴 기간 동안이라 해도 수급 그 자체가 시장을 움직이는 논리를 그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논리대로라면 이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더라도 트레이더들은요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 논리는 잠깐 접든지 아니면 집어서 치든지 해야 됩니다. 돈을 버는 게 트레이더의 덕목이에요. 멋진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이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의 몫입니다. 매력적인 논리라고 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돈을 못 벌거나 손실이 되면 그건 더 이상 트레이더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 아무튼 지루한 시간들이 이어졌고요. 새벽 4시 이후에는 달러 손절매가 나오면서 비달러들이 사실상 종가 고가로 레벨업을 하면서 마감하게 됐습니다. 개별 종목 보면 뭐 준비기호, 넷플릭스 정도가 의미 있는 상승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나머지는 다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어제 넷플릭스에서 요즘 한참 이슈가 되는 그 승리호를 봤는데요. 처음 10분에 이거 계속 봐야 되나 고민을 시작했고요.
한 30분 지나니까 보는 게 좀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지나면서부터는 영화 보다가 휴대폰 보다가 했고요. 진짜 의무감에서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2시간 지나니까 의무감이고 뭐 도저히 못 보겠다 싶어서 꺼버렸습니다. 저는 이 승리호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죄다 관련 주식 홀더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시장 총평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옵션 만기일이에요. 변동성 고려하면 딱 알맞은 수준이 옵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봐도 롱 같은데 말이죠. 어쨌든 420 양광을 치던 422.5 양광을 치던 폭등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근데 혹시라도요. 오후 2시 이후로 비차익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들어놓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다음 주 시장에 대한 롱배팅이 들어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물론 그것을 노리고 미리 콜옵션 사고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그 확인하고, 그러니까 특히 비차익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추세적으로 쭉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들어온다 싶으면 그때 사도 돼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옵션을 전 이번 물은 거의 끝까지 양광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단순히 뭐 풋옵션이 싸다, 콜옵션이 싸다 해서 뭐 옵션을 지르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물은 이 잔존일 고려하면 딱 알맞은 수준의 가격 분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휴를 앞두고 불필요하게 이 변동성 매도를 4월물로 잔뜩 진입해갖고 오버나이트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변동성도 지금 너무 낮은 상태라죠. 그래서 주말에 충분히 시장을 움직여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미리 그 변동성 매도 같은 거 오버할 필요 없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 월요일은 미국이 휴장입니다. 따라서 더욱 양매도 오버나잇이 부담스럽죠. 다만 이 해지가 된 포지션, 그러니까 주식 매수랑 3월물 콜매도 이런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오늘 휴일 앞둔 마지막 거래일인데 부디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